안녕하세요.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강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내용 중에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욕구. 자, 여러가지 욕구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욕구, 개인의 욕구를 얘기한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 제도를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예요. 자, 전등 볼까요? 전등. 과거에는 초롱불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지금 전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요거 사회복지예요. 여러분, 지금 차를 지금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1인 1대라고 과언이 1인 1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버스 타게 되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혹은 또 택시를 타고 다니고 혹은 걸어 다니고, 이것이 바로 복지예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라는 게 뭘까요?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확대돼 가지고 사회 문제로 이렇게 재생산되는 것인데, 근데 청소년 문제 같은 것도 부부 간의 부부 문제, 또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플러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제에 나타나는 위험 요소들을 해결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있는데, 노인복지, 자, 쉽게 얘기해 가정복지, 그다음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또 여성복지, 또 기업복지, 또 교정복지, 교육복지, 뭐 이런 것들이, 문화복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사회 노인복지를 배울 것이다, 이겁니다. 노인복지, 말 그대로 노인에 대한 복지예요. 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노인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노인이 속한 것은 가족과 사회죠.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에 적응해서 그것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성원,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노인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 분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부조는 뭐예요? 공공부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회보험은 4대 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5대 보험입니다. 이것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서비스는 뭐예요? 상담,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찬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이런 것도 다 사회서비스예요.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예요. 자, 그러면은 복지관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회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공통적인 게,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재원 마련, 재원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는 세금으로 오는 겁니다. 세금. 그러나 사회보험은 기여금입니다. 기여금. 이것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 개념과 유형. 자, 가번,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자, 고령화 사회는 7% 이상
14% 미만을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 잡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75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15%죠, 15%. 15%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가 뭐예요? 화가 고령화 사회. 화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뭐냐?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그래서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20%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된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엄청나죠? 우리나라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일본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노인복지 원칙 볼까요? 노인복지 원칙.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것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5원칙이라 그래요. 독립의 원칙이 뭐냐? 독립의 원칙은 가장 핵심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는요, 탈시설화예요. 탈시설화가 뭐죠? 시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설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역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탈시설화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의 가장 큰 핵심 목표가 이거예요. 이 목표가 탈시설화인데, 사회복지 목표가 탈시설화인데, 지금 어떠나요?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시설로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사회복지의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노인들은 아무리 진짜 허접한 집이라도 당신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집, 당신의 정신과 때가 묻었던 집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양시설이라도 자기 집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면 집을 찾기를 원해요. 집을 가기를 원하고, 시설에 있는 분 집에 보내달라고 맨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참여의 원칙이 뭐예요? 사회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서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세대가 지식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노인들 어떤 실정에 맞게끔, 능력과 이런 또 어떤 재능에 맞게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참여 원칙입니다. 자, 보호의 원칙은 뭘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자예요, 약자다 보니까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진짜 이렇게 받들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멸시하지 말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의 원칙이라고 봐요.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죠. 노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 자, 퇴직하신 분들, 어떤 재능도 많고 재능들이 많아요. 그럼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분들의 자아실현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 구연등화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아실현의 원칙이에요. 다음에 존엄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수십 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착취는 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이거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존엄의 원칙입니다. 정말로 어떤 배경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인종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경제적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옆에 케어를 잘해주고, 그건 안 돼요. 그것은 존엄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요양복지사들,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를 하고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유형을 볼까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보호사업, 공동생활홈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과거에는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가 있고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돼 가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여러분,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거 시험에 전번에 나왔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학대로 피해를 당한 노인이 전용, 이런 노인들만 쉬게 하는 쉼터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예요.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학대 피해 여성 전용 쉼터도 있겠죠. 그럼 학대를 받은 피해 여성들이 쉬는 곳이 공간이에요. 아동들이 쉬는 공간이고. 그래서 요 문제만 잘 읽어보면 답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지문을 읽을 때 꼼꼼하게 줄을 그어가면서 반드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노인보호 전문기관 볼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들의 학대, 착취 같은 것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직접 개입합니다. 개입해가 조사해가지고 사례 발굴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 똑같이 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 파출소 똑같은 데예요.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1577-1389다. 이거 시험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내겠어요. 제가 출제요원이라고는 1577-1389. 자, 1년 365일 빨리 구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보호 전문기관 신고전화 1577-1389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요거 결식 노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2008년도부터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했었는데 현장에는 너무 삶이 열악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정말로 뭐랄까요, 이런 결식 노인들을 발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손길이 닿지 않는 노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보세요. 주민센터에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한 동네가 수백 명 되는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국가는 노인들 그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을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 늘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늘려야 돼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몇 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암울한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혈식 노인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돼야지만 내 세포 살지.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까? 맨날 우울증이 걸리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유형. 또 두 번째 볼까요?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사업. 치매 안심센터. 자, 여러분 치매 안심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치매 안심센터가 다 있죠.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한국형 MMS 치매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치매 그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하고 또 어떻게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그 예방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교육도 다 시켜요. 자, 여러분 그 종합병 신경외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먼저 1차로 먼저 치매 안심센터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종합병원에 신경외과에 가고 정식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비용이 쌉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종합병원 가고 막 그 MRI 촬영하고 그러면 10몇만 원에 나와버려요. 큰 대도시 같은 경우 더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 안심센터를 거쳐가지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매 검진을 받고 나면은 치매 안심센터 등록을 또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매월 기저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저귀가 나오고 약값이 나와요. 약값이.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 여러분이 꼭 거쳐서 알고 가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건강 진단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런 것도 뭡니까? 지금 특히 그 정형외과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사업 수술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계신 무료로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걸 참 행복한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무척 행복합니다. 외국보다 더 좋아요. 뭐 호주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좋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나 사회복지도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노인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길거리에서 뭐 휴지 줍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전지킴이 그런 분도 계시고 노노케어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결론은 사회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회비용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볼까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뭐가 있는가 볼까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주거라는 게 뭐예요? 집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입소에서 일상생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 있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인데요. 자,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 입소하는 거예요. 집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관,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자, 의료라고 나왔네요. 의료는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겠죠. 아프고 이게 치료를 치료하고 아파서 요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외울 때는 치료 플러스 요양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에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다음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나와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이런 답이 뭐예요? 노인요양시설이겠죠? 그런데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어떻게 외울까요? 자, 요것은 규모가 적은 것이에요. 5인에서 9인 이하. 왜 이렇게 외울까요? 볼까요? 자, 가정 같은 환경에서 노인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요양하는 것이에요. 가정 같은 환경은 뭐예요? 규모가 커요, 적어요? 적잖아요. 가정 30명, 40명 사나요? 아니죠. 그래서 5인에서 9인, 소규모 입소시설이라 해요. 아시겠죠?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틈틈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재가노인 복지시설. 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뭔가 볼까요? 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 단기보, 그 밖의 서비스. 자, 그 밖의 서비스 복지용구예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곳이에요. 방문 요양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방문? 집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집으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자, 방문 목욕. 자, 어디로 방문? 집으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방문해서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목욕에는, 자, 차량 내 목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내 목욕이 있어요. 차량 목욕은 어르신을 차량으로 모시고 가지고 완벽하게 목욕처럼 다 마사지, 머리 감겨주고 다 해가지고 보스에 발라주고 손톱 잘라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 내 목욕은 뭐냐? 차로 이동을 못하니까 가정으로 이동 욕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어디서 써야 돼요? 차량에서 끌어와야 돼요. 요 목욕을 있잖아요. 목욕할 때 수급자 가정에 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방문 목욕을 할 때는 수급자 가정에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자, 방문 목욕이고요. 주야간 볼까요? 주야간이라는 게 주간 야간. 동육 6시부터 22시까지를 주간 야간이라고 해요. 주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죠.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자, 그러니까 하루 꼬박 24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이에요. 일정 시간. 주 야간이라는 것은 하루 중 일정 시간.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곳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주야간 보호센터다. 단기보호는 어때요?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이라니까 하루를 모실 수도 있고 이틀을 모실 수도 있고 3일도 모실 수 있죠. 그런데 9일까지만 가요. 9일까지. 연 4회, 1년에 4회.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했냐 그러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부양가족이 그동안에 모시고 있다가 어떤 여행을 가잖아요. 자, 어머니 때문에 여행을 못 간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 부양가족 여행을 다녀와라. 그동안에 이 단기보호시설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다시 오면은 부모님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단기보호제도. 여러분,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계신 분들은 단기보호제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밖에 서비스 복지용구란 건 뭐예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워커, 지팡이, 그 다음에 이동욕조, 그 다음에 이동변기, 휠체어, 침대, 경사로, 매트리스, 욕장 예방 매트리스, 욕장 예방 반석, 그 다음에 양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복지용구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까 얘기했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학대 행위자가 누구예요? 가해자는 거죠, 가해자.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죠?
그 다음에 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해서 상담하고 노인 학대 예방하고 방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례 개입도 하는 거예요. 사례 개입. 여러분 사례라는 것은요. 사례는 좋은 것도 사례고 나쁜 것도 사례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지만 나쁜 사례는 수정, 보완, 개선해서 다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례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사례고 나쁜 것도 사례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아까 얘기했었어요. 이거 시험에 또 한두 번 나왔었어요.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와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내용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한테 강의 내용이 상당히 유익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5강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